안녕하세요. 존잡생각의 존입니다. 최근에 좀 주제가 많이 진지해진 것 같아 갖고요. 다시 한번 캐주얼한 주제, 잡생각이니까요.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직장인을 위한 시계 컬렉션 만들기. 어떻게 하면은 직장인들이 시계를 다가갈 수 있고 자기에 맞는 시계를 좀 찾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시계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차고 있어도 사실 어차피 잘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자기 만족에 가까운 거긴 한데 그럼 왜 이게 자기 만족에 의미가 있을까? 네. 뭐 이런 분이 말씀하셨죠. 스티브 잡스 씨께서 시계는 예술과 공학의 접점이 있다. 네. 당연히 구라고요. 아 그리고 저는 좀 약간 이걸 믿는 편인데 그 남들이 모름에도 하는 선택이 어떻게 보면 곧 자아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계라는 게 꼭 남한테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스스로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이게 어떤 인생의 마일스톤을 상징하기 위해서 얘를 구입을 했다든가 그게 어떤 추억이 같이 맺혀져 있다든가 이를 제가 지금 오늘 차고 있는 요 파일럿 와치 같은 경우는 제가 미국에서 인제 스타트업 하면서 시리즈 A 펀드레이징을 다니면서 항상 이 그 시계를 샀거든요. 나름 저에게 이제 럭키 참 같은 거랄까? 그래서 여기에는 이 시계를 항상 볼 때마다 그 시리즈 A 펀드레이징의 기억이 다시 좀 살아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시계에 관심이 있습니다. 네, 있고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일단 그 TPO라고 하잖아요.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 그중에서 시계는 오케이션에 가장 가까운 그 시계를 좀 찾아보시면 좋아요. 크게 한 4가지로 제가 카테고리 임의로 나눴는데 캐주얼 시계, 또 포멀 드레스 시계, 스포츠 시계, 그리고 피카킹. 이게 피카킹 뭐냐면은 공작새 꼬리털 같은 거잖아요. "나 여기 있어. 나 좀 봐 줘." 예, 그런 용도의 시계도 있겠죠. 네, 일단은 좀 약간 예시를 갖고 왔는데 캐주얼한 시계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약간은 뭐 완전 포멀하다고 하기에는 좀 상당히 좀 깔끔하고요. 그냥 뭐 포멀이나 캐주얼 쪽에 어디에도 입어도 어디에도 착용을 해도 좀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계 디자인이 좀 단순한 편이고요. 주로 그냥 시계 분침과 시침만 있거나 네, 혹은 이렇게 데이트 정도가 간단하게 들어가 있는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고요. 스트랩도 주로 뭐 가죽이라든가 뭐 러버라든가 이렇게 뭐 그 다른 형태의 좀 다양한 형태의 그 스트랩들이 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포멀 드레스 쪽인데 이게 아무래도 좀 정장이라든가 비즈니스 캐주얼, 비즈니스 뭐 포멀, 정장, 턱시도 이런 쪽에도 맞는 것들이겠죠. 주로 이렇게 깔끔하게 칼라 트라바처럼 깔끔하게 아주 그냥 그 분침과 시침만 있는 것들도 있지만 저렇게 컴플리케이션 또는 그랜드 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시계 어떻게 보면 기술이 집대성한 저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고요. 주로 약간 저렇게 골드 계열 쪽이 아무래도 좀 잘 어울리고 가죽은 블랙이나 뭐 약간 브라운 저런 쪽 그 가죽들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스포츠 워치들이 아마 한국에서 뭐 예물 시계로도 많이 하시는 뭐 롤렉스 같은 것들에서 많이 나오죠. 주로 이제 메탈 브레이슬렛으로 많이 돼 있고 때로는 뭐 러버도 있기도 한데 저런 식으로 뭐 데이터나 모델 혹은 저렇게 그 타이거 우즈가 하고 있는 썸마리너라고 하는 모델 이런 식으로 주로 그 스포츠한 상황 또 방수 효과 같은 것들이 좀 더 부가적으로 들어가 있다든가 뭐 크로노그래프라고 해서 스탑워치 기능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더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 이렇게 메탈 워치를 해 가지고 이게 뭐 땀이라든가 더운 날씨라든가 물과의 접촉 이런 거에도 좀 더 내구성 있게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카킹인데요. 이건 정말 시계를 잘 모르는 사람도 저거 뭐지? 되게 화려하다라고 해서 눈이 가는 것들이 있는데 저게 인제 뭐 그 드레이크가 차고 있는 게 리차드 밀이라고 하죠. 굉장히 고가의 그 시계고 또 그 호나우드가 차고 있는 시계는 저게 프랭키 뮬러 아마 트루비용일 거예요. 저게 아마 시가가 1.5 밀리언 리테일가가 그러니까 하나로 뭐 한 16억 17억 되겠죠. 그 정도짜리 시계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저거는 그냥 눈이 가죠. 반짝반짝거리죠. 몇 신지는 일단 알기 힘들어요. 하지만 오히려 액세서리와 주얼리에 가까운 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시계 컬렉션을 시작을 하실 때 저는 크게 2가지 루트를 먼저 그 추천을 드려요. 먼저 캐주얼과 스포츠 쪽 약간은 포멀이나 준포멀에도 좀 착용할 수 있지만 평상시에도 그냥 편하게 차고 다닐 수 있는 걸 먼저 구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대부분 약간 좀 더 그 결혼식이라든가 중요한 그 자리에 갈 때 차는 포멀한 쪽 드레스 와치를 하나 인제 겸비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2가지 정도 콤보로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제 무턱대고 아무 매장이나 갈 수는 없잖아요. 물론 매장에 가는 건 다 무료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가 보세요. 마치 차량 시승하는 것도 다 공짜인 것처럼 최대한 많이 가 보시고요. 대신에 인제 본인이 생각을 하는 타겟 티어를 정해야 되겠죠. 주로 인제 한 2가지 각도로 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는 당연히 예산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포지션인데 이 포지션이란 게 인제 시계 어떻게 보면 가격대 포지션도 있겠지만 본인이 지향하는 방향이 있는 그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계 뭐 브랜드의 역사라든가 제품을 바라보는 철학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제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스터디해 보시면은 굉장히 좀 흥미로우실 수가 있고요. 오늘 몇 가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컬렉션의 방향으로 몇 가지 한번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직장인의 예산으로서 예산을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대 레인지 시계를 모아봤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일을 직장인 연봉이 뭐 한 3천에서 뭐 5, 6천 정도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보면은 예, 한두 달 정도 월급을 잘 모았을 때 살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각자의 그 경제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일단 요 정도면은 현실적으로 그래도 목표를 하면은 구입할 수 있는 시기의 레인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요 사이로 몇 가지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이게 아마 한국의 예, 지식인의 주 커뮤니티 클리앙에서 있던 이미지 같은데 이게 뭐 시계 서열 이런 게 있죠. 사실 외국에서는 이거 바라보는 관점이 좀 많이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 아시아 쪽에서 이렇게 시계 서열 매기면 상당히 좀 편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한번 따와봤는데 일단은 요 중간에 있는 저층이 오늘의 이제 타겟층이 될 거고요. 저기 사이에 보면 이제 100만에서 500만짜리 그 시계들이 많이 있고 물론 그저 같은 브랜드 안에서도 뭐 몇 천만짜리 시계들 충분히 많이 있고요. 사실 보백 같은 경우 뭐 5억짜리 시계도 있어가지고 저게 왜 저기 들어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예 저런 식으로 이제 그저 중간에 있는 시계들 몇 가지 좀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서양에서 볼 때 요런 또 뭐 관점들이 있어요. 파운데이션 호트 호롤로지 예 홀로제리 예 홀로제리죠. 영어로 호롤로지인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발행한 페이퍼인데 파인 와치 메이킹이라고 부르는 이 업계에 대해서 나름 화이트 페이퍼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좀 같이 살펴보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전문가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예, 유럽 쪽에는 주로 전문가 집단, 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7가지 그 항목을 가지고 시계 이제 산업을 혹은 회사들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R&D 얼만큼 그 기술력이 있고 개발을 해왔는가, 또 브랜드랑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하는가, 또 사람들 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히스토리의 DNA는 어떻게 되는가, 커머시랑 컬렉터스, 그래서 그 컬렉션들과 감정사들 사이에서 어떤 인식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게 유통이 잘 되고 또 애프터 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가, 그 외에 이제 스타일 디자인, 또 그런 그 예술적인 감성이나 그런 것들, 시각적인 완성도 이런 것들도 골고루 따지는 거죠. 그걸 갖고 이제 만들어낸 목록이 이렇게 있는데요. 보시면은 한 4가지 파트가 있어요. 히스토릭 메이송은 이제 역사가 있는 말 그대로 뭐 역사 있는 집안인 거죠. 그다음 컨템포러리가 최근 좀 현대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럭셔리 브랜드는 전통적인 약간 패션 브랜드 쪽이지만 그래도 시계 역사 전통을 나름 갖고 있는 뭐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몽블랑 이런 브랜드들 백화점 가시면 친숙하게 보이실 거예요. 아티스트 크리에이터들은 좀 더 작은 공방들인데 약간 떠오르는 색별들 같은 이런 데는 주로 이제 본인들만의 어프로치를 한다든가 기존 시계들 갖고 리메이크를 한다든가 하는 어프로치를 하기도 하고요. 아마 여기는 히스토릭 메이전들이 정말 좀 시계의 명가들 쪽에 해당되는 브랜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알아볼 것들이 뭐 오메가는 아니죠. 알아보려고 하는 건 뭐 테고요나 튜도 이런 브랜드들도 아마 익숙하실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그래서 시계를 구입하실 때 각종 여기 있는 목록에서만 구입을 하시면은 그래도 나중에 시계를 잘못 샀다라던가 좀 후회를 한다던가 이런 일을 좀 아마 줄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오늘 몇 가지 시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튜도로 가보시죠. 튜도 누가 많이 광고하죠? 예. 아시겠지만 그 뭐죠? 데이비드 베컴도 많이 광고하고 여러 가지 스포츠 스타들 또 레이디 가가도 아마 광고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튜도가 그 롤렉스의 이제 어떻게 보면 형제 브랜드죠. 형제 브랜드인데 좀 더 접근성이 좋게끔 가격대나 포지셔닝이 설정이 돼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퀄리티가 떨어진다던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신상이라고 해서 블랙베이 이제 시리즈가 나름 튜도에서 미는 그 라인업인데 롤렉스로 치면 썸마리너랑 좀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유사한 점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같은 데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접근을 해서 같은 식으로 이제 매니팩처링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 신뢰를 갖고 접근할 수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에서 접근하기 상당히 좋게끔 백화점에도 많이 좀 들어와 입점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를 보시면은 주로 3,700, 뭐 3,300불. 아마 한국이면 여기서 한 20, 뭐 15%? 10%가 더 붙을 거예요. 왜냐면 미국은 이제 세금 전 가격이고 한국은 세금이 다 포함돼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한국 돈 아마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사이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쪽에서는 상위 티어긴 하죠. 근데 요거의 좋은 점은 일단 퀄리티가 당연히 좋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거 자체가 상당히 좀 범용성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스포츠 디자인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그냥 뭐 비즈니스 캐주얼에다가 착용을 했을 때 크게 문제가 없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일반 스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이 나겠죠. 이런 식으로 예, 연출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튜도 같은 경우는 한번 사놓고 이제 스포츠로 착용을 하시지만 약간은 뭐 준포멀 상황에서도 착용하시기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에 태그웨어는 아마 레이싱 게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뭐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주로 그 레이싱이나 포뮬러들 이런 데서 광고를 많이 하는 브랜드인데 여기는 라인업이 정말 많아요. 라인업이 정말 많아서 디자인 스타일도 보시면요. 정말 약간 뭐랄까 일관성은 없고요. 시중에서 인기 있을 법한 것들은 다 내놓는다. 근데 태그웨어의 아마 특징적인 건 이제 모나코라는 요 그 사각형 이건 상당히 좀 그래도 나름 역사 전통이 있는 그 디자인인데요. 저 이 중에서 까레라 쪽을 좋아하는데 이쪽은 약간 가격대가 있죠. 5,900불이니까 아마 뭐 6, 700만 원대가 할 것 같고요.
근데 태그 호이어 라인업들을 쭉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2,000불대 라인업들도 있어요. 포뮬라 1 세나 라인업이라든가 에스턴 마틴 갑자기 26,000불대로 뛰죠. 그러니까 같은 브랜드 안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공이 하나 더 붙는 게 순식간이거든요. 3,000불대, 2,000불대에서 포뮬라 1 라인업들도 있고요. 좀 더 내려보시면 아쿠아 레이서 라인업들은 2,000불대, 그러니까 아마 한국에서 한 30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인업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태그호이어는 정말 한번 뒤져보셔야 돼요. 디자인이 너무 스타일이 차이들이 많이 나가지고 이 중에서 본인이 꽂히는 게 있나 없나, 그리고 나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끝에 가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시계들을 보실 때 꼭 매장에 직접 가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중에서 가장 엔트리 레벨인 뭐 아쿠아레이서 같은 경우는 1,450불대에서 뭐 100만 원대에서 가격이 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쿠아레이서나 포뮬러 원적 라인업들이 좀 접근성이 있는 그 가격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것들은 너무 좀 화려하다 혹은 조잡하게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께는 아까 그 파인워치 메이커 목록에 있었지만 노모스 라고도 많이 불려지면 글라슈트라고 이름이 붙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이 상당히 좀 미니멀해요. 보시면 이제 1960불 정도, 그러니까 뭐 한 2,000불 정도죠. 한화로 뭐 200만 원, 300만 원 사이일 텐데 그 정도 가격대로 형성되어 있는데 상당히 좀 정말 미니멀하고 깔끔합니다. 거의 그냥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으로 약간 유명한 브랜드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그 디자인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캐주얼하지만 포멀 쪽에서 드레스 와치용으로도 착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전 이거는 그 파인와치 메이크업 공방에 어쩌면 개인적으로 좀 떠오르는 브랜드고, 전 이쪽 디자인이 좀 상당히 눈에 좀 잘 가더라고요. 프레드 컨스탄트라고 해서 한국에서도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약간 드레스 와치 쪽에서 이런 느낌 괜찮죠. 이게 좀 클래식한 약간 까르띠에 같은 그 느낌도, 그 다이얼의 느낌도 나면서도 전체적으로 그냥 크게 무난하고 오토매틱 무브먼트고, 뭐 마찬가지로 뭐 대부분 오토매틱이 뭐 한 40시간 정도 시간 언저리를 가니까 이것도 42시간 정도 가는데요. 이 디자인이 상당히 좀 깔끔해요. 깔끔해가지고 드레스 와치용으로 충분히 쓸 수 있고, 또 뒤쪽도 이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눈여보실 수가 있고요. 3,000불대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영상도 보시면은 영롱하고 아름답죠.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한번 잘 사두시면은 아마 좀 더 포멀한 상황에서 착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한 바퀴만 돌 때까지 기다려 볼까요? 시계는 이렇게 보면 너무 좋아요. 인스타그램에도 딱딱 정사각형으로 떨어져서 보기 참 좋은데, 그 다음에 약간 이런 평범한 시계가 싫다, 좀 약간 좀 나만의 개성을 표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벨앤로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벨앤로스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한번 보시면은 이거 뭐지 특이하다 하시는 게 있어요. 느낌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네모네모하거나 굉장히 그 계기판의 느낌이 나죠. 그래서 옆에 보면 파일럿, 다이버, 레이서, 어반, 뭐 딱 느낌이 약간 되게 스포츠한데 좀 특이한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 중에 보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팔목이 그렇게 두껍진 않아 갖고 39mm, 40mm대로 가면은 좀 팔목을 바깥으로 벗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39mm대를 한번 보시면은 이런 식이에요. 네모네모네모한데요. 상당히 그 개성이 있고요. 이게 밸런스의 굉장히 그 시그니처 룩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런 디자인인데, 이게 2,000불대 시계들이 많거든요. 2,000불대. 그래서 아마 직장인으로서 이제 그 본인으로 이제 저축을 해서 목표를 정해서 구매를 하실 때도 상당히 좀 접근성 있는 그 가격대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상당히 좀 그 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시장에서 그 시장이 아니라 가게에서 매물 한번 실제로 한번 꼭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인 좀 욕심을 내서 난 시계 2개는 됐고 1개를 좀 통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뭐 그 스포츠랑 뭐 드레스 같은 거를 다 제껴놓고 하나로 좀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그 상위 티어 IWC,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이 IWC가 이름이 되게 뭐 멋있는 것 같지만 그냥 인터내셔널 워치 컴퍼니였나요? 그 IBM이랑 비슷해요.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국제 시계 상사, 굉장히 좀 평범한 이름인데, 시계 디자인들은 상당히 좀 깔끔하고요. 라인업들도 좀 잘 갖춰져 있고, 드레스 와치 계열인 포르투기저랑 포르토피노도 있지만, 파일럿 와치, 전 개인적으로 파일럿 와치를 되게 좋아하는데, 또 인제니어, 이게 공돌이들에게 좋은 엔지니어란 뜻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실제로 보시면 되게 입체적이어서 되게 예쁜 편인데, 오늘은 파일럿 와치 쪽을 한번 볼게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니까요. 실시간이라서 편집 없이 가기 때문에 로딩을 같이 기다리셔야 됩니다. 짜잔. IWC 한국에 백화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파일럿 와치는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정말 농담이 아니라 파일럿들이 글러브를 낀 상태에서 조작을 하고 보는 게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전쟁 중에도 잠깐 봤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시한성이라고 하나요? 시인성? 이게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다이얼들이 굉장히 잘 보이고 몇 시인지도 잘 보이고 바늘들도 두껍고요. 그래서 되게 간편하게 보시기도 좋고요. 기본적으로 내구도도 좀 더 뛰어난 편이고,
이렇게 크로노그래프가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기 빅 파일럿 와치라는 거 실물 보시면 되게 크거든요. 정말 두꺼운 스키 장갑을 끼고 돌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옆에 있는 용두가 좀 큰 편입니다. 그리고 뭐 타건 시리즈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쪽도 있지만 대부분 근데 파일럿 와치는요 약간 좀 호불호가 갈려요.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좋아하시는데 IWC의 원래 좀 전통 라인업은 포르투기저 쪽을 많이 좀 더 보시고요. 이건 조금 더 다이얼이 큰 편이라서 아마 팔목이 얇으신 분들께는 포르토피노 라인업을 차라리 좀 더 추천을 드리는데, 이건 좀 가격대가 있습니다. 10,000원대 정도에서 가격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거 뭐 색깔대로 화려한 것들도 있네요. 그리고 좀 더 오토매틱에서 깔끔하게 디자인 나온 것들도 상당히 가격대가 좀 더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포르토피노 쪽은 좀 더 싼 가격대, 엔트리 가격대 시계들이 있어요. 약간 포르투기지어가 IWC에서 그 어떻게 보면 메인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포르토피노 쪽은 좀 더 가격대에 그 접근성이 있는 시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시계들에서 좀 알아보았고, 다시 한번 좀 돌아와서 그래서 저희 일단 출장자 모드 예시, 저 같은 경우 이제 한국으로 출장, 코로나 전에는 좀 많이 다니는 편이었는데 그때는 어떤 식으로 시계를 한번 싸들고 다녔는가 영상으로 한번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시계를 주로 3가지 정도를 갖고 갔는데요. 이건 저희 이제 스포츠와치 제가 가장 아껴 하는 데이토나 모델이고, 그중에 블루다이얼, 제가 블루다이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화고리 모델이고, 저거 이제 파텍 쪽에서 5396R, 그래서 드레스와치 쪽이죠. 저건 이제 애뉴얼 캘린더가 들어가 있어서 연간 캘린더를 좀 등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그때 말씀드렸던 이제 AP, 오데마 피게 쪽에서 약간 이렇게 좀 브레이슬렛이 굉장히 좀 화려한 편입니다. 그래서 시계 다이얼은 화이트 다이얼도 굉장히 깔끔하지만, 그리고 저렇게 저는 보관도 좀 푹신푹신한 거에다 보관해주는 편인데요. 그래야 시계줄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출장자용 팩 해서 시계를 한 3가지 정도까지 들고 다닐 수가 있고요. 딜러가 이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돈을 썼구나. 그런 식으로 시계를 이렇게 딱 착용을 한 다음에 여기다 쏙 넣으시면은 출장을 갈 때 갈 수가 있죠. 그러면 뭐 호텔에 묵게 되면 당연히 호텔 금고 안에다 잘 넣어놔야 되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출장을 싹 다니게 되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약간 스포츠 쪽이랑 그 드레스 쪽을 넣고, 한 개는 좀 더 뭐 다일은 심플하지만 다른 스포츠 쪽, 그래서 저는 주로 스포츠 쪽을 좀 더 선호하긴 하지만 드레스 와치도 저렇게 꼭 같이 챙겨서 중요한 미팅에는 이렇게 사실은 아무도 모르지만 저 혼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저렇게 가져가곤 합니다. 그러면 넥스트 스텝은 뭐냐? 일단은 목표를 정하는 게 되게 좋고요. 저렇게 시계 사이트들을 쭉 둘러보시면서 제일 중요한 게 매장에 가서 꼭 직접 팔에 올려보세요. 되게 재밌는 게 온라인 상으로 보고 인스타그램을 볼 때 너무너무 예쁜데 실물로 딱 보는 순간에 그 볼륨감이나 비율에서 갑자기 뭔가 탁 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자기 팔에 올려고 이거를 보셨을 때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 걸 잘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고 설렌다. 이게 정말 본능적인 감정이 들거든요. 그런 감정을 잘 느껴보시면서 자기한테 맞는 시계를 꼭 찾아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꼭 그 팔의 창고를 직접 보시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거울에 한번 비춰서 이게 멀리에서도 내가 갖고 평상시에 입는 옷이나 나의 그런 뭐 느낌과 피부톤과도 잘 매칭이 되는가도 한 번 더 맞춰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추가 그 고난이도로서는 이제 만약에 컬렉션을 모으기를 했다. 그렇게 해서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이렇게 약간씩 모으기를 했다. 굉장히 재정 파탄 나는 소리인데, 그렇게 컬렉션을 모으기를 했으면 그 다음에 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크로노그래프, 스탑워치 기능이라든가 뭐 월드 타이머라든가 트래블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2가지 이상의 이제 시간대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라인업을 하나를 정한 다음에 그쪽 방향으로 좀 이렇게 탐험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좀 좋고요. 혹은 뭐 본인이 예를 들어 데이토나를 좋아한다든가 저렇게 IWC를 좋아한다든가 뭔가 좋아하시는 라인업이 있으시면 그걸 중심으로 한 번씩 이렇게 수집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인생에 보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생에 중요한 마일스톤이 있었을 때 뭐 결혼일 수도 있고 뭐 회사에서 특강 승진일 수도 있고 이런 순간에 스스로에게 약간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이제 메모러블한 이벤트랑 시계를 이렇게 연결을 지으면 나중에 그 시계를 다시 볼 때도 그때 감정이 다시 되살아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재미를 느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이제 저희 우리 회사의 럭키 시리즈의 시계라서요. 항상 너무너무 볼 때마다 그때의 설렘과 감동과 그 성취감이 되살아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시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봤고요.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시계에 같이 빠지고 싶은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